안녕하세요. 퐁시TV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대시 방법으로 알았던 행동이 이제는 스토킹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지 셀프 체크도 해보시고 스토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매너 있게 대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최근 스토킹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여자친구라 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계속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면 스토킹에 해당되어 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성분들은 대시와 스토킹의 정확한 선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거나 충분히 대시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혹시 여성분에게 신뢰가 될까봐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성분이 어떤 식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거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그만둬야 하냐는 질문도 매주 올라오고 있어요. 주변에 여사친이라도 많이 있어서 여자 심리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몰라도 여사친도 없고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남성분들은 절망적일 거예요. 좋아해서 한 행동일 뿐인데 신고를 당하거나 여성분께 혐오를 당할까봐 무섭기도 해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정확한 개념과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개정된 스토킹법에 대해 먼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로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다섯 번째로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이 사항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분들은 한 번만 읽어봐도 이해가 갈 만한 사항들인데 간혹 몇몇 분들은 이 사항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가기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기분 좋을 행동들이 있을까요? 정말 내 취향이 아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귀기 싫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몇 날 며칠을 내 출퇴근길에 따라와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척 어색한 발연기를 해요. 어머 땡땡씨 정말 우연이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밥이나 커피 한 잔 해요. 이러면서 친한 척, 심하면 썸 타는 척 혼자 오바를 해요. 정말 싫고 소름까지 돋죠? 이런 행동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했더니 이제는 안 따라다니더니 웬걸 직장, 학교, 집 앞에서 기다려요. 이거 무섭죠? 힘으로 내가 이길 만한 여자여도 그 여자가 염산이나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거 남자의 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상황을 남자보다 힘이 약한 여자분이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옛날에는 뒤를 쫓아가고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대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젠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지나 문자, 카톡도 한두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거나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보내오면 바로 멈추세요. 나도 내가 관심 없는 여자가 계속 편지를 주고 문자랑 카톡으로 사적인 걸 물어본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싫잖아요? 여성분이 웃으면서 질문이 되돌아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일 때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답장이 뜸하게 오거나 상대방이 단답만 반복하면 아, 내 연락이 싫거나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하면서 멈추세요. 딱히 거절의 말을 안 한다 해도 소심하고 후환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좋아서 거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여자는 돈을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해.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좋아하겠지? 라면서 별로 친하거나 썸을 타지 않는 사이에 뜬금없이 부담스러운 선물을 준다거나 카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내 맘대로 줘놓고 혼자 뿌듯해하다가 여성분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면 날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남자의 선물은 받는 것 같은데 내 선물을 왜 안 받아줘? 라고 생각해요. 여성분이 그 누구에게 선물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여성분의 마음이에요.
호감이 있는 남자의 선물이라도 부담스럽고 싫어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감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 남자가 주는 선물은 더욱더 받기도 부담스럽고 괜히 받았다가 후환이라도 있을까봐 너무 싫어요. 선물만 받아먹고 내 마음은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나쁘고 개념 없는 여자로 소문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마음만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그 여성분은 극소수의 이상한 남자분들로 인해서 어디선가 지독하게 고초를 겪거나 크게 되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보다 떨어져 보인다고 해도 내 선물을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 주제에 콧대가 높다? 건방지다? 물정을 모른다라고 매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본인이 여성분에게 본인의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내 선물을 안 받는다고 그 여자분이 굶어 죽거나 하지 않아요. 아니, 굶어 죽더라도 무례한 선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꽁냥꽁냥 서로 확실히 썸 타는 사이이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닌 이상 아무 사이가 아닐 때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굉장히 신뢰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성분이 내 맘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괜히 여성분의 물건을 훔쳐다가 훼손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죄에 속하는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행동들을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번 시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여자 입장에서는 싫은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공포스럽고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는 단순히 쫓아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인데 그럼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라 해도 여자친구가 한 번 싫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하다가 범죄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법으로까지 제정이 된 겁니다. 사귀는 사이에 싸우게 되면 카톡이나 전화로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지 무작정 찾아가고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정말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험한 범죄 기사가 매일같이 뉴스로 장식하는 때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했던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입장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닌데? 그거 여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공감이 안 가는데? 하시는 분들 지능이 떨어지면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봐서 만든 법을 이해 못하는 건 본인의 지능이 낮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걸 예민한 여자들 탓으로 하고 이걸 실제 지인들이나 인터넷상에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니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이 녀석 앞날이 새카만 스토커 유망주구나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내 앞날을 내 손으로 망친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여자한테 대시를 어떻게 해요? 근처에서 떠들지도 마라, 선물도 주지 마라, 전화, 문자, 카톡도 하지 마라. 도대체 뭘 해야 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여자에게 대시하는 법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는 무조건 번호를 달라 하지 말고 내 번호부터 주는 방법을 써보세요. 갑자기 다가가서 번호 주세요라고 하는 건 정말 쌍팔년도 방식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남의 개인정보를 대놓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내 번호를 먼저 주세요. 내가 먼저 마음에 들어서 여러 명의 여자분들 중에 그 여자분을 선택해서 다가간 것처럼 여자분에게도 나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이 방법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남자가 매너 있다고 느껴지고 번호 달라고 하는 것보다 호감 사는 방법으로 몇 배의 효과는 누리실 거예요.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천천히 친해져 보시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보시면 웬만하면 여성분께서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을 해줍니다. 여성분의 반응이 예스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만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혹시 여자도 내가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희망 회로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겁니다. 혹시라도 여성분이 진짜 튕긴 거면 내가 정중하게 물러나는 걸 보고 여성분께서 먼저 어떻게든 다시 신호를 줄 거예요. 여자분도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튕기는 거라 혼자 정신승리해서 싫다는데도 계속 들이대면 그때 나는 스토커 꿈나무가 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일을 하는데 10번을 도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걸 남녀 관계에 적용시키면서 그 어떤 콧대 높은 여자도 10번 찍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여자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대시하고 쫓아다니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쓰여왔어요. 요즘 시선으로 보면 스토킹을 합리화하는 속담이죠. 여성분들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젠 세상이 바뀐 만큼 옛날 마인드는 버리시고 여성분이 노라고 하면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물러나야 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